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싹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는요, 통신공학의 개요입니다. 그치? 과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유선 매체도 있고 무선 매체도 있고, 그런데 과연 어떻게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개요 부분부터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개요 부분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파트 중에 중요한 건 예제를 같이 풀면서 통신의 개요부터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음성이나, 그렇죠? 음성, 목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 신호, 영상, 이것들은 전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음성이나 영상은. 그런데 이것을 일령일령하는 디지털로 바꿔주면 그때는 데이터는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요거 이외로 뭐 글자나 기호 이런 것도 전부 데이터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날로그 정보, 요건 디지털 정보예요. 이런 것을 멀리 보내야지. 멀리 보내야 됩니다. 통신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정보를 멀리 보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유선 매체가 됐든 무선 매체가 됐든, 무선공학이든 유선공학이든 그 말입니다. 어떤 매체가 됐든 그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정보를 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첫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가 보내려는 요 정보를 어떤 매체에다가 뿌리기 위해서는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 변환기. 변환 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죠? 만약에 음성을 보낸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카메라 뭡니까? 마이크죠.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를 가지고 내가 지금 목소리를 마이크 쪽에 지금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 줄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화기 가지고 전화할 때는 전화기 줄에서는, 그러니까 전화기 자체가, 또 마이크 자체가 결국은 변환 장치를 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는 마이크 줄에서, 전화기 줄에서는 교류의 정기적인 신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300Hz에서부터 3.4kHz에 주파수가 좀 낮은 저주파 대역에 쏠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어 가지고 요 매체로 요 신호가 싹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요,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목소리가 정기적인 신호로. 그래서 이 매체가 좋아하는 형태로 정보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정보를 우리는 신호라고 한다, 이 말이지. 신호. 그럼 그때는 음성 신호, 영상 신호, 이건 디지털 신호 이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보든 신호든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는 거네, 신호. 그래서 이 전화선 같은 거 있죠, 구리선. 전화선 같은 경우는 300Hz에서부터 3.4kHz의 교류적인 전기 신호가 싹 전화선으로 자기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전화국까지 간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신호로 바꿔주고, 그렇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신호를 무선 매체로 멀리 간다든지 무궁화위성까지 간다든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36,000km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장거리를 과연 이 허약한 신호가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왜? 이게 상당히 주파수가 저주파 아니에요? 저주파. 주파수라고 하는 건 교류의 그 속도입니다. 소리의 진동 속도를 주파수라고 해요. 주파수, 요거 헤르츠 하는 게 주파수 단위라는 거 알지?
그 주파수가 뭐냐 하는 것쯤은 알고 있죠.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프리퀀시하는 F라는 기호를 쓰고 있고 1초 동안에 몇 번 속도로 진동하느냐. 이제 교류의 속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류의 속도라는 거니까 요게 1초라고 하고 요 사인파가 아주 매끄러운 교류 신호 아니에요? 요거 1초라고 해봐. 그럼 1초에 이런 주기적인 사이클이죠. 사인파의 사이클이 요거 1초라고 하면 1초에 4번 속도로 진동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이 교류 신호의 속도는 주파수는 4Hz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000Hz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1초라고 하면 1000번 속도 아니에요? 하나, 둘, 셋, 1000번. 그 이거보다는 상당히 주파수가 높아요. 요건 저주파 그러면 이건 고주파 그러면 되겠지. 두 개를 비교할 때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FM 방송할 때 89.1MHz로 지금 MBC FM 방송 채널이 89.1MHz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1초에 8,910만 번 속도로 뭐요 그리지도 못하지. 이건 워낙 고속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아주 고주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성한테 갈 때는 14GHz니까 더 높지? 기가는 10의 9승. 그건 뭐 굉장히 더 높은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이제 교류에 정기적으로 신호가 바뀌었을 때 교류의 속도를 주파수라고 한다. 이건 뭐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요 원 사이클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기라고 하지? 주기 t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1초에 4번이니까 1초 나누기 4. 그러면 0.25초 걸립니다. 즉 250ms 걸립니다. 할 수 있지? 요거 하나 나오는 시간. 그러면 1000Hz는 뭐야? 1초 나누기 1000. 1MHz는 100만 Hz니까 1초 나누기 100만. 그러면 1 마이크로세크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은 주기는 짧아집니다. 주기는 주파수 역수죠, 이게. 주기는 주파수 역수. 또 반대로 주파수는 주기 역수. 다 알고 있죠? 고주파는 주기가 짧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 파장을 알으셔야 돼요. 파장. 이걸 알아야 돼. 원 사이클이 진행한 길이를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파의 길이다 그 말이지. 파장. 그래서 우리가 물리 시간에 요즘은 중학교 책에도 나오죠. 파장. 라무다는 기호는 라무다는 이걸 쓰는 겁니다. 파장은 길이니까 길이는 거리 곱하기 속력 아니에요? 거리 곱하기 속력이니까 자유공간이나 진공 중의 전자파 속도는 전파의 속도는 광속하고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전자파의 한 부류로 봐가지고 이제 속력은 광속 C를 쓰고, 그렇지? C를 쓰고 거리는 뭐야? 미안합니다. 이게 거리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t초 걸리는 거 아니에요? t. 요거네, 요거. 그렇지? 근데 이걸 주파수로 쓰게 되면 t는 주기니까 주파수는 f니까 f분의 1이 t가 되니까 이렇게 되네. 라무다는 f분의 c다. 그래서 요 식은 알으셔야 돼. 또 파장이 뭐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의 반비례입니다. 고주파는 파장이 짧아. 저주파는 파장이 길고. 그러면 여러분들 광이라는 거 있죠? 광이 빛 아니에요? 빛. 빛은 전파의 가장 주파수가 높은 전파의 10,000분의 1이나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3000GHz 이상을 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은 파장 계산하면 뭐 무지무지 짧겠지. 그래서 이 고주파는 파장이 짧은 것들은요 곧장 가려고 합니다. 직진성이 강해. 근데 주파수가 낮은, 그렇죠, 파장이 긴 전파들은 완 사이클이 길어서, 요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해봐, 요 길이가 길지.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앵기면서 붙어서 막 하려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은 것들은. 고주파는 바닥바닥해서 직진성이 더 강할 테고, 그 전파 특성을 보면 그런 성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다 하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또 파장 계산하는 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F분의 C다 하는 기본 공식을 당장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열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요게 음성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요건 제법 주파수가 낮은 저주파 대역이에요. 저주파. 그래서 이 저주파는 어떤 직진성도 약하고, 그렇지, 파장이 기니까 바닥바닥해서 곧장 어디론가 가려고 해야 무궁화 위성까지 갈 텐데 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고주파에다가 이걸 실어서 보내자 하는 게 변조예요. 고주파에 실어서 보내자. 그게 변조 아니에요? 그래서 고주파는 사인파가 좋아요. 매끄럽고, 구형파는 막 찌그러진 파형이니까 사인파나 코사인파나 다 전부 정연파라고 그냥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통신공학, 통신이론에서는.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제 고주파라는 어떤 신호를 별도로 발진기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사인파가 좋으니까 사인파의 고주파의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캐리어 이렇게 하는 거죠. 싣고 간다. 신호를 실어서 목적지로 배달한다 그 말이지. 캐리어, 우리말로 반송파, 반송파, 보낼 송자 아니에요? 실어가지고, 동반해서 실어가지고 보내는 파, 배달하는 파, 반송파, 영어로 캐리어, 싣고 간다. 그래서 캐리어 주파수가 14GHz다. 위성까지 갈 때는. 그렇지? 이동통신할 때는 2.2GHz 정도 쓰는 겁니다. 그것도 제법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캐리어 신호를, 반송파를 발진기로 만들어 가지고 요 저주파의 음성 신호를 여기다 실어요. 그게 변조 아니에요? 변조. 그게 변조입니다. 그럼 실어버리면 이제는 이 고주파가 이제는 신호가 실렸으니까 고주파가 모양이 좀 바뀌겠지. 근데 어쨌든 고주파 아니에요. 그럼 이 고주파는 바닥바닥해서 파장이 짧으니까 이제 멀리 목적지로 가는 데는 가능성이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다시 한번 신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고주파 형태로 신호를 바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송자를 더 붙입니다. 전송 신호다 이렇게. 뭐 그냥 신호해도 되지만은 변조 완료됐을 때는 이 고주파 반송파에 한번 실렸다 그 말이지. 그럼 그때는 전송 신호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가 역할하느냐 하면 송신기 파트에서 요걸 해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신호를 송신기 안에 집어넣어서 결국 이제 멀리 보내는 신호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자유공간을 매체로 사용할 때는 안테나로 팍 쏘아주면 되고, 유선 매체로 갈 때는 유선 매체를 이용해서, 이 매체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이 매체입니다. 유선 매체도 있고 무선 매체도 있어요. 채널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전송 신호가 이제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널에서 받는 여러 가지 장애 현상이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지면은 허약해집니다. 이걸 감쇄, 영어로 어테뉴에이션 하면 되겠지. 감쇄. 당연하죠. 그럼 이것은 증폭을 해서 해결합니다. 증폭.
그 다음에 전송하는 도중에 파형이 비선형으로 막 찌그러지겠지. 왜곡, 영어로 디스토션, 왜곡이 생기겠지. 왜곡이 심하면 그림 신호 같으면은 제대로 형체를 내가 파악을 못할 테고, 음성 신호 같으면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겠지. 그렇죠? 뭐 식별도 못할 겁니다, 아마. 왜곡이 되면. 그럼 이걸 펴야지. 정형, 핀다. 정형. 그 다음에는 잡음, 노이즈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잡음은 영원히 해결 못해요. 조물주가 주는 잡음, 자연 잡음도 있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온도가 높다. 이런 게 다 잡음 요소로 나타납니다. 또 주변에 어떤 고주파를 다루는 어떤 장비가 있다. 전자파가 또 날라 들어온다. 그렇지? 또 번개 친다. 이거 어떻게 다 막아요? 힘들지. 또 산업사회가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공잡음도 있지. 그렇죠? 네온사인 불빛, 형광등 불빛. 그렇지? 뭐 스파크 현상들이 있지. 자동차 소음, 공해. 그 인공잡음 아니야. 그 다음에 회로 내부 잡음도 있어요. 회로 내부 잡음. 어떤 소자에 전류가 싹 흐르면 뜨거워지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잡음, 열 잡음 같은 화이트 노이즈는 백색 잡음도 있고, 회로 내부 잡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 잡음도 있고. 근데 어떻게 이걸 100% 해결해요? 못하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채널상에 나타나는 장애 현상 중에 100% 해결 못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잡음이라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잡음은 없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영원히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무잡음은 없지만은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는 이제 무잡음은 수치로 표현해서 뭐 뒤에서 이제 서서히 다루겠지만은 SMB가 60dB 이상이 되면 60dB 이상이 되면 무잡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B는 큰 게 좋은 거죠. 그렇지? N호가 노이즈고 이거 시그널 신호니까 60dB 이상이 되면은 신호 처리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섭이라는 게 있지. 간섭은 인터피어런스, 수신을 방해치는 에너지. 수신을 방해치는 에너지 그 말이 무선 매체에서는 전자파가 전장, 자장을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공간의 전파들이 전부 무선 매체 통해서 신호를 싣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다른 전파를 가서 치는 겁니다. 그게 간섭이지. 방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선 매체의 대표적인 장애현상은 요거지. 영원히 해결 못하는 건 요놈이고, 그렇죠? 대표적인 장애현상은 4개다. 그래서 이런 거 해결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 해결책. 그 중에도 이제 요놈하고 요놈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게 통신의 과제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애현상을 물리치면서 이제는 목적지로 들어와요. 이제 목적지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고주파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수거했지. 배달하느라고 수거했으니까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신호만 싹 뽑아내야지.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복조라고 하죠. 복조. 그러니까 신호를 되찾아주는 게 복조인데 그게 수신기라는 장치가 해야지. 그러면 변조할 때 이 반송파,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신호가 실려서 들어왔으니까 고주파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버려. 그런데 이 들어오는 신호가 굉장히 감쇄가 되고 허약하게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용했던 반송파를 또 발진기로 발생을 시켜. 버려야 되는 걸 발생을 시켜. 왜? 너무 허약한 상태니까. 그래서 캐리어 주파수를 또 발생을 시켜서
이제 복조기 안에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는 곱합니다. 곱해. 그럼 신호가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레벨이 좀 우뚝 서겠지. 그러면 잡으면 반대로 그냥 팍 억압이 되는 효과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안에 신호를 되찾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동기건파. 복조는 넓은 의미고 건파는 좁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신호를 검출했다. 넓게는 복조, 뭐 좁게는 건파,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변조할 때 사용했던 고주파 신호를 고스란히 발생을 시켜가지고 주파수도 같고 위상도 똑같다 해서 동기입니다. 동기동창하는 동기가 아니지. 응? 앞으로 동기 하는 말이 나올 텐데, 동기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똑같다.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 그 말은 주파수도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곱해서 이 안에 신호를 뽑아내는 걸 동기건파. 복잡하죠? 요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일은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건파를 요 수신기 안에서 네가 좀 고주판 버리고 해결해봐라 하는 이런 기법을 비동기건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겠지, 요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조 내부에서 수신기에서 복조를 행해 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제는 신호가 뽑혀 나옵니다. 이제 신호. 그래서 신호가 뽑혀 나오면은 요 신호를 이제 내 귀에다가 스피커를 가지고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제는 정기적인 신호를 이제 음성 목소리로, 그렇지 않으면 그림 형태 영상 신호로, 영상 정보라고 해야 맞지? 음성 정보나 영상 정보 형태로 환원시켜주는 또 변환기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냈던 정보가 음성 정보나 영상 정보나 디지털은 데이터하는 정보입니다. 이런 걸로 환원시켜서 이제 상대방하고 교신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통신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